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6과 환경보호 말하기 요즘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기 부족 문제가 심각하대요. 네, 저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도 요즘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에어컨 대신에 방마다 선풍기를 구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부채를 선물 받았는데 부채를 써보니까 시원할 뿐 아니라 햇빛도 가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오늘 당장 부채부터 사야겠어요. 듣기. 다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가정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에는 환경보호협회 회장이신 김민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 어떻게 하면 그 양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앞서 왜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부족하고요. 매립할 땅이 있어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도 일부 쓰레기는 땅속에서 분해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유해 성분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배출한 쓰레기도 가능한 많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듣기. 메이 씨와 에릭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심각하대요. 구입했어요. 예약했어요. 입혔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대요. 여행을 가려고 호텔을 예약했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7과 한국의 명소와 유적지 말하기 다음 주면 휴가네요. 뭘 할지는 정했어요? 아직이요. 회사 일이 하도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여행은 많이 했어요? 아니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만 나면 잠을 자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곳에 좀 가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경주에 가보면 어때요?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곳인데 조용히 쉬기에도 좋고 한국 역사를 배우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딱 제가 찾던 곳이네요. 쉬면서 뭔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듣기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하산 씨,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얼굴이 좀 탔네요.
네. 덕분에 해인사 8만 대장경도 구경하고 합천에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8만 대장경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목판에 사람이 글자를 하나하나 다 새겼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해인사에서 한 템플스테이는 어땠어요? 오래간만에 도시의 찻소리에서 벗어나 명상을 했더니 머리가 정말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템플스테이는 못 해봤는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해봐야겠어요. 아, 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건 좀 힘들었어요. 새벽 예불을 위해서 5시에 기상해야 되는데 눈꺼풀이 천근 만근이더라고요. 사찰 음식은 입에 맞았어요? 고기가 없고 간이 좀 싱거워서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니 나중에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군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어져요. 다음에는 여행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신라 시대. 곤란해요. 연락해요. 여행할 나라.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경주는 신라 시대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바빠서 통화하기 곤란해요. 다음에 여행할 나라가 어디예요? 듣기. 메이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8과 인구 변화. 말하기. 여기 이 신문 기사 좀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대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가 1.5명도 안 된대요. 맞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거의 1명 정도밖에 안 낳는 셈이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2018년부터 한국 인구가 감소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할 나이인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요. 발음. 다음 발음. 듣기.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인구 5천만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2학년이 2학급, 한 학급은 20명에 불과합니다. 100년 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전교생이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곳은 노인들이 강당을 빼곡히 메우고 노래 수업을 듣고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이 노인복지관의 회원 수는 2005년 문을 열 당시 3,000명이었지만 지금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20세 미만 인구는 지난 2010년 798만 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60년에는 447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17년에는 20세 미만 인구를 앞지르고 2060년에는 1762만 명으로 4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부양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숙련된 노인 노동력을 생산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화 대책을 연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많은 노인들은 육아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젊은 층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C 김현식입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가방에 넣는 모습.
배가 닿는 항구,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 아이를 낳는 사람.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요즘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많아요.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에 넣는 척하고 버렸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9과 법과 질서. 말하기. 기차 시간에 늦어서 큰일이네요. 차도 안 오는데 그냥 건널까요? 그럼 안 되죠. 애들도 있는데 무단 횡단이라뇨. 부모가 먼저 질서를 지켜야 아이들도 보고 배우지요. 그렇긴 하지만 급한데. 부모가 하면 아이들도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이들이 따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맞는 말씀이세요. 특히 이 길은 차들이 과속을 하는 탓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지요.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듣기. 민수 씨, 듣기.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2013년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남을 괴롭히거나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경범죄 조항에 대해 박호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 스토킹은 범칙금 8만 원, 허위 광고와 암표 매매는 16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 관공서가 지정한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용실은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건물 외부에 써놓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0제곱미터 규모의 식당과 PC방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발음.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큰일 났어요. 꽃잎이 떨어져요. 맨입으로 왔어요. 뒷일을 부탁해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따라하면 큰일이에요. 비가 오니까 꽃잎이 떨어지네요. 도와주려고 한 건데 헛일했네요. 듣기.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20과 종합연습 2. 듣기. 다음은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이야기해봅시다의 황현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이주민들과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으로 건강사회운동본부의 김인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 사회, 국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활동하는 건강사회운동본부의 김인식입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길거리 등 어딜 가더라도 흔히 마주치는 게 외국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장점으로는 우리에게 없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외국어 능력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활용하면 국제 무역이나 해외 진출에서 유리한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 너무 다른 문화가 만난 탓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생활 습관,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구성원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구성원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약속과 신뢰, 배려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 듣기